현대차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UAM과 관련해서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UAM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선진국 사이에 기술 격차가 상당히 난다고는 하지만 UAM 시장은 아직 현실로 완전히 다가오지는 않은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현대차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UAM은 비행기일까요? 자동차일까요?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최소한 이 점 하나는 확실합니다. 바로 UAM의 조종에는 일반 자동차 조종보다 훨씬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대차는 이 시장의 어떤 곳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UAM 시장에서 현대차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실제로 한국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등 우리나라의 항공 관련 교육기관에서는 UAM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 교육과정을 이미 개설하고 있습니다. UAM 운전사, 아니 파일럿은 상당히 희소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사업의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사실 UAM의 상용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전 문제거든요. 실제로 비행기 추락 사고는 높은 확률로 대규모 인명사고로 연결되잖아요. 뭐 비행기처럼 높은 고도에서 이 UAM이 나는 건 아니겠지만 도심 위를 다닌다는 특성상 이게 잘못 떨어지면 훨씬 위험할 수도 있겠죠. 이 자율비행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주열 세종대학교 항공우주학과 교수는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eVTOL의 자율비행 성능은 인간 조종사보다 더 큰 안전성을 제공한다는 통계적 데이터가 있다. 자율비행 성능이 인간 조종사보다 높은 안정성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UAM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기업들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스타트업을 제외하면 주로 항공기 제조업체, 항공사, 자동차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어요. 이 가운데 인공지능 자율주행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업계는 어딜까요? 당연히 자동차 업계죠. 그리고 현대차는 자동차 업계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자율주행 기술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연말에 출시되는 제네시스 라인의 G90에 3등급의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로를 달리고 있는 레벨3 자율주행차는 일본의 혼다가 유일하고요.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이 현대차처럼 올해 내로 레벨3 자율주행을 적용한 신차를 내놓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가이드하우스의 자율주행차 평가기업 리포트인 내비건트 리서치에서는 현대차와 앱티브 연합의 자율주행차 경쟁력 순위를 세계 6위로 평가했어요. 현대차 앱티브 연합은 리더그룹에는 들지 못했지만 경쟁자 그룹에서는 인텔, 모빌아이 연합과 함께 최상위권으로 평가됐습니다. 물론 현대차가 자율주행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현대차가 자율비행 기술 선점을 시도한다면 이 분야에서는 기술 리더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도 낮지는 않습니다. 왜냐? 자율비행 기술의 난이도는 자율주행 기술보다 훨씬 낮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로상에는 정말 널려있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라든지 장애물이라든지 복잡한 차선 이런 게 하늘에는 없잖아요. 물론 이 자동 항법 장치는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자율주행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자동 항법 장치는 자율주행이라기보다는 크루즈 모드, 차선 유지 기능 이 정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UAM은 자가용이라기보다는 모노레일 같은 거점 운송 수단이기 때문에 자율비행의 난도는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현대차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소입니다. 아마 현대차 주주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아니 쟤네는 왜 남들은 다 포기한다는 수소에 저렇게 매달리는 거야? 내 주식 떨어지게. 그런데 말입니다. 현대차에 특히 정의선 회장의 이 수소 뚝심이 굉장한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짐작하신 대로 바로 UAM입니다. 전기차 업체들이나 배터리 업체들을 보면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무지하게 노력하잖아요. UAM 사업에서는 이게 더욱 두드러집니다. 아무래도 아직 개발 중인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항속거리가 굉장히 짧거든요. 폼팩터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재 UAM 기체 개발 기업 가운데 유의미한 인원을 싣고 1회 충전으로 200km 이상 날려보낼 수 있는 기업은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 정도입니다. 특히 로터형 기체 개발을 주로 하고 있는 중국 이항의 UAM 기체 항속거리는 30-40km 수준이에요. 이게 사실 30-40km 정도라도 도시 내부에서 날아다니는 경우에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잦은 충전으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일단 다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죠. 문제는 현대차를 포함해 UAM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궁극적으로는 RAM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짧게는 150에서 200km, 길게는 400km 이상 운항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날아다녀야 하잖아요. 항속거리라는 게 배터리의 용량을 무조건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배터리의 용량을 늘리면 필연적으로 배터리는 무거워지고
그럼 전비는 악화되고 결국 배터리의 용량은 늘어나는데도 항속거리는 크게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나는 거죠. 여기서 현대차의 그리고 정의선 회장의 수소 뚝심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수소전지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가볍다는 점이잖아요. 현대차는 올해 5월에 AAM 테크데이라는 걸 개최하고 거기서 처음으로 RAM 기체를 공개했어요. 우리는 UAM을 넘어 RAM까지 나아가겠다 이렇게 천명을 한 셈인데 현대차가 이렇게 이야기한 바탕에는 바로 수소의 에너지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이 그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현대차는 매우 일찍부터 수소차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만큼 현대차는 수소차 기술력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2021년 기준으로 현대차는 세계 수소차 판매량의 무려 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팔린 17,642대의 수소차 가운데 현대차가 판매한 수소차만 9,620대입니다. 물론 아직 RAM이라는 것은 개념 수준의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소전지가 RAM 사업에 어떻게 활용될지 구체적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 현대차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수소전지가 가벼움이라는 장점 때문에 UAM 분야에서 충분히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확히 수소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계속해서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 작게는 731조 원, 크게는 18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UAM 시장.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상상이 안 된다면 이렇게 말해볼게요. 2021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규모가 540조 원입니다. 이런 거대한 시장의 파도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 현대차는 과연 인공지능과 수소에너지라는 두 장점을 날개로 삼아 파도를 타고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